베를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위험해 보이는 친구들이 20대 배낭여행 온 소녀를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본 거죠. 배낭을 끌고 밀고 야 너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서 놀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슬픈 거는 뭐냐면 이 여행 칸에서 사람들이 지하철 칸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얘네가 무서우니까 이렇게 쓱 눈치를 보고 다 다음 칸으로 옮겨요. 근데 저도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자리를 피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은 문자로 독일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일촉즉발이 된 거죠. 굉장히 상황이 험악해지더니 육체적으로 애를 잡아 끌고 한쪽에서 뒤에서 잡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저도 모르게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제 목숨을 살렸던 것이 바로 제가 배웠었던 행동 매뉴얼이었는데 그 행동 매뉴얼이 바로 자, 시작하면서 뭔가 약간 떨리는 게 너무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잘해줬잖아요. 저는 이번 라운드에서는 뭔가 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과학을 많이 섞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왔어요. 사실 호기심 이야기를 할 때 기대치 못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 호기심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까지 갈 수 있나라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자, 저 같은 캐릭터 보면은 호기심이 많아서 딱 봐도 뭔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위험한 상황에 자주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런 캐릭터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예측하지 못하게 정말 위험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방식의 대응이 있는지 그 매뉴얼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일 잘 알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FBI 수사관이 낸 매뉴얼이 있어요. 납치범이 인질극을 하면서 누군가를 잡고 옥상 위에서 인질 잡고 있고 다 죽어버릴 거야, 뛰어내릴 거야 막 이러고 있죠. 말이 안 통해요. 수사관이랑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 상황에서 수사관은 어떻게든 인질을 살려내잖아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사용하는 첫 번째 기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상태를 짚어주는 언어들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 자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분노에 찰 만한 어떤 수모를 당한 일이 있었고 납치극을 벌이기 시작한 거였다면은 그래 프랭크, 너희 어머니가 화날 만했어. 진짜 나 같아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 일단 공간을 주는 거. 라고 던지는 거죠. 그 배경을 알아야겠네. 그러니까. 맞아, 내가 바로 그 마음이었어. 그래서 지금 그러고 싶어라고 그 마음에 갑자기 동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키워드를 던져야 되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들고 싶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싶어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가 미러링이라는 스킬이에요. 맞아 이런 거. 패턴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표정을 살짝씩 따라하면은 뇌가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좋은 또는 내 스킬인데? 상태를 알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 선가르기에 있어서 이 사람의 경계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상대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말들과 행동에 내가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여태껏 여행을 하면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섬뜩하지만 정말 운 좋게 넘겼었던 일화입니다. 심지어 누구와 붙게 됐었냐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러시아 용병들하고 맞붙게 된 상황이 왔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그 일이 있었느냐? 바로 발트 3국 중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는데 중간에 라트비아가 있어요.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 때는 러시아의 지배를 당했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는 러시아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근데 그 동네에 여행을 갔다가 가죽 잠바를 입고 막 군화를 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 출신의 용병들이었던 스킨헤드가 아무런 예고 없이 나랑 같이 가던 내 친구 죽방을 날린 거예요. 그냥 길에서. 부딪히고 피가 나고 이게 뭐야 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묻지마 폭행이. 너무 범죄.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바로 옆에 실제로 라트비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서 경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위기 상황에서 넘버원은 경찰과 공권력의 투입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서 운 좋게 이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또 바로 오더라고요.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핏자국 보고 폭행 흔적을 보고 바로 얘를 잡아가서 연행을 해서 이 구치소로 데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남은 러시아인 애들 3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Our friend is there because of you. We will kill you.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정말 눈에 아기를 담고 You are foreigners. 너희들 외국인이지? 여기 와가지고 너희들 니네 나라도 아니지? You will not go home. You will not go home to your country.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무섭죠. 무섭고 당황스럽지만 기회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무섭다는 신호를 보여주면 안 돼요. 두려움을 보이는 순간 재물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는 것이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순간 그냥 일단 내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3번 심호흡을 하는 게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실제로 나의 교감신경 자극을 줄여주기도 하고 심호흡을 3번 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아주 다행이었던 거는 그 상황을 쭉 보고 있었던 라트비아 친구들이 있었어요. 10대였어요. 보통 이제 새벽에 거리에 10대들이 비트박스 같은 거 놓고 이제 삐보잉을 하면서 스트리트 댄서를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힙합 브레이크 댄스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다가 맞는 것도 보고 경찰 오는 것도 보고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와서 쭉 둘러서더니 야,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 이런 나라 아니야. 우리는 되게 프렌들리한 나라고 니네가 러시아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깽판 치는 거 용서할 수 없어. 자, 우리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얘네가 오니까 너무 든든하긴 한데 진짜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에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한테 한마디를 날려요. 그리고 이 한마디로 상황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 한마디는 바로 아이고야. 말 한마디로? 아이고야. 말 한마디로? Okay, your friend, we will take your friend out of police. I will tell the police. 내가 경찰한테 말할게. He didn't want to hit me. He was drunk. He wanted to hug me. 그래서 네 친구는 취했으니까 나를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안아주려고 허가하려고 하다가 다친 거다. 경찰에 가서 그 진술을 해줄게. 라고 날린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피식 웃으면서 갑자기 애들이 당황을 해요. 피식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잠깐 동안의 기회가 생겨서 당장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버는 게. 진짜? Really?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몸 빗겠다는 듯이 보다가 정말 그런가? 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택시 부를게. 우리가 택시비다 내고 갈게. 대신에 여기 라트비아 10대들도 같이 간다. 이래가지고 힙합퍼 10명이랑 러시아 용병 출신 스킨헤드들 4명이랑 아시아인처럼 생긴 저랑 사실 제 친구는 캐나다인인데 중동 출신이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콤비네이션이 경찰서로 간 거죠. 경찰서에 가니까 그 동네 경찰서장까지 나와서 이거 대체 뭐하는 무리고 니네 뭐 하려는 거냐 설명을 하니까 우리 정말 이 친구 빼려고 그랬고 우리 다 친구다 이러니까 그 러시아인이 뭐 이렇게 당황을 하더니 오케이 I'm sorry 이러고서는 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apology accepted 좋아. 이 순간 어떠한 전략이 통했냐라고 하는 것은 가해를 하려고 하거나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사람이 얘가 무서워하는 것도 아는 시나리오고 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화를 내는 것도 아는 시나리오인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웃기거나 뭔가 이상한 걸 하면은 당황을 하기 때문에 뇌가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잠깐 렉이 걸려요. 그것이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개그맨이 살아남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쩌다 살았으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계속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좀 저의 문제점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위험해 보이는 친구들이 20대 배낭여행 온 소녀를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본 거죠. 배낭을 끌고 밀고 야 너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서 놀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슬픈 거는 뭐냐면
이 여행 칸에서 사람들이 지하철 칸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얘네가 무서우니까 이렇게 쓱 눈치를 보고 다 다음 칸으로 옮겨요. 근데 저도 무서우니까 처음에는 자리를 피해야 될까 하다가 일단은 문자로 독일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일촉즉발이 된 거죠. 굉장히 상황이 험악해지더니 육체적으로 애를 잡아 끌고 한쪽에서 뒤에서 잡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저도 모르게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제 목숨을 살렸던 것이 바로 제가 배웠었던 행동 매뉴얼이었는데 그 행동 매뉴얼이 바로 절단 신호. 절단 신고. 아이고 고매, 아이고 고매, 아이고 고매, 아이고 고매, 아이고 고매, 아이고 고매, 아이고 고매. 와. 뭐지? 행동 매뉴얼? 발표하겠습니다. 54대 46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분은 바로 축하합니다. 바로 내시는 대치야. 개그맨이 근데- 살아남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실제로 그 개그우먼 동료 중에 허한나 씨라고 계신데 네네. 허한나 씨가 밤에 골목길을 걷다가 어. 누가 봐도 나와 비슷한 간격으로 쫓아오는 게 왜 굳이 느껴지죠? 돌아보지 않아도 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갔대요. 굳이 꺾어서. 어. 근데 똑같이 또 꺾어서 오는 거예요. 어, 근데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근데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눈을 까디짓고 미친 척을 했대요. 진짜로. 진짜로 하니까 진짜 뭐야 이러더니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그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뻔한 생각하면 거지. 되게 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을 왠지 우리가 듣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위험해 보이는 친구들이 배낭여행 온 소녀를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일촉즉발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제 목숨을 살렸던 것이 행동 매뉴얼이었는데 그 행동 매뉴얼이 바로 네, 절단 신호. 여기에서 매뉴얼은 바로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가해자를 무시하세요. 가해자가 없는 것처럼 가해자를 무시하고 바로 피해자에게 가서 실제로 이 사람의 편이 돼주는 행동을 몸으로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헉! 오랜만이야. 독일을 완전 몰랐네. 야, 와 지금 어떻게 있었어? 근데 옆에서는 지금 당장 얘를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 잠깐만요. 잠깐 나 얘기할게. 와 진짜 반가워.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액션으로 들어갈 때는 크게 오버 액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허한나 씨가 막 미친 사람 흉내를 하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옆에 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뭐지? 라고 돌아보게끔 액션을 크게 해야 돼요. 자, 이 순간 가해자의 뇌에서 들어가는 게 당황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알지 못해요. 계획이 없던 거지. 의외의 소외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이 2명 있었잖아요.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1명이나 2명일 땐 통할 수 있지만 3명 이상의 경우에는 위험해요. 옆에 있던 애들이 뭐야 이러면서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걸 했냐면 이 끌어내서 뒤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 저기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우르르 저희 뒤에 서 있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6명이 우르르 와가지고서는 서 있는데 오랜만이야 이렇게 들어가면은 쓱 보고 이 사람들 뭐지? 다 친구인가? 한 그룹인가? 이러면 알아서 빠집니다. 경품도 도움이 되는구나.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니까. 첫 번째는 물론 경찰을 부르거나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방금 했던 액션 매뉴얼은 그 공권력이 오기 전까지 시간을 버는 행동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그런 위기의 상황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그냥 누군가한테 빨리 신고하세요, 데려오세요라고 여러분이 먼저 액션을 취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런 가해 행동들이 많이 없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